할머니, 오늘 당장 짐 싸서 집을 나가셔야 돼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 말 믿으시고 오늘 당장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단골 한의원의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오늘의 사연 드라마 사연이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서울 도봉구의 작은 빌라 2층에서 살고 있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집은 이제 시세로 6억 원이 넘는 귀한 자산이 되어 있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할머니의 일과에는 빠지지 않는 일정이 있었다. 바로 동네 입구에 있는 명성한 의원 방문이었다. 5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한 이곳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만성 무릎 통증과 소화불량을 치료받으러 가는 곳이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한의원의 간호사 정미연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다. 30대 중반의 미연은 한의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환자들 사이에서 친절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순자 할머니와는 각별한 사이였다. 할머니가 한의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미연이 담당을 맡았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었다. 미연이 덕분에 요즘 많이 좋아졌어. 침도 잘 맞고 한약도 잘 듣더라고. 할머니는 미연을 딸처럼 생각했다. 실제로 미연도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대했다. 진료가 끝나면 둘은 종종 한의원 대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할머니, 아들분은 요즘 어떠세요? 손주들도 잘 지내죠? 응, 우리 성호랑 며느리 지영이가 잘해줘. 손주 둘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됐어. 시간 참 빠르지? 순자 할머니에게는 아들 김성호가 하나 있었다. 45세의 성호는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 박지영, 두 자녀와 함께 할머니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었다. 성호 부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할머니 집을 방문했고 명절이나 할머니 생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가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며느리 지영은 언제나 공손하고 다정했다.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가 고마웠고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할머니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가 방문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 그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길한 그림자는 이미 할머니의 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10월 중순 김성호와 박지영 부부의 집 안 분위기는 냉랭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자녀가 각자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당신, 우리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해? 대출금이 3억이야, 3억. 그놈의 돈 지겹다 지겨워. 성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몇 년 전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후 부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회사 월급으로는 이자 갚기도 빠듯했고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다. 대출 만기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독촉 전화는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시어머님께 한 번만 더 말씀드려봐. 집 일부라도 담보로 잡아서 대출 받을 수 있게. 벌써 3번이나 말했어.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셔. 그 집은 아버지 유산이고 본인 노후 대책이라고.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어머니의 집은 6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대출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완강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이대로 파산하라고?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주 전 회사 동료와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즘 보험 많이 들잖아. 부모님 보험도 잘 챙겨두면 나중에 도움되더라. 그날 이후 성호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보험 상품들을 찾아보았고 보험금 지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봤다. 특히 사망보험금과 상해보험금 항목에 오래 머물렀다. 2주 전 성호는 보험 설계사를 만났다. 어머니 연세가 71세시면 아직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종합보험은 사망 시 5천만 원, 재해사망 시에는 1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죠? 본인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보통 자녀분들이 효도 차원에서 들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작성만 도와드리면 되고요. 성호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받아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거지. 하지만 그의 깊은 내면에서는 훨씬 어두운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영도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보험 관련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아, 어머니 보험 가입하려고. 갑자기 왜? 성호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만약을 대비해서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집과 보험금으로 모든 빚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라고.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미 위험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돈 문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선량했던 아들이 효녀로 소문났던 며느리가 빚더미 앞에서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성호 부부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할머니 집 방문 횟수가 늘어났고 할머니의 일상을 세세하게 파악하려 했다.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혼자 계실 때가 많은지. 어머니, 요즘 한의원 자주 가시죠?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혼자 가지. 버스 타고 금방이야. 시간 되면 걸어가도 되고. 조심하세요. 넘어지시면 큰일이에요. 지영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그 속에 숨은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외부에서도 부부의 이상한 행동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성호 부부가 할머니 집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밤늦은 시간에 할머니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 집 안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도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명성한 의원을 찾았다. 아침부터 무릎이 쑤셔서 진료를 받으러 온 것이었다. 침을 맞고 한약을 받아가는 동안 할머니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할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요즘 잠 못 주무세요? 미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 잠은 잘 자는데. 요즘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말이야.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 성호 부부가 요즘 자주 오는데 뭔가 이상해.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미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실 미연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었다. 일주일 전 한의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었다. 그는 김성호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다. 어머니가 여기 자주 오신다고 들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가요? 환자분 정보는 보호자라도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효자의 염려처럼 들렸지만 미연은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다. 한의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성호 부부를 목격했는데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듯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미연은 무심코 그들 가까이 지나가다가 대화 일부를 듣게 되었다. 11월 중순쯤이면 날씨도 춥고 혼자 계실 때를 노려야 되겠지? 한의원 오가는 길에 그럴 때 말이야. 보험금은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미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했던 생각이 현실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의 환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다. 저분의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며칠 동안 미연은 고민에 빠졌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할머니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미연은 결심했다. 할머니를 보호해야 한다고. 금요일 진료가 끝난 후 미연은 할머니를 조용히 상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주변을 살핀 후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미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할머니, 오늘 당장 짐 싸서 집을 나가셔야 해요.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안이 위험합니다. 제 말 믿으시고 오늘 당장 어디든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미연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내가 알지. 하지만 미연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었다. 그저 직감과 단편적으로 들은 대화 내용뿐이었다.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정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며칠만이라도 집을 비우세요. 아들 내외분과 떨어져 계세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미연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성우 부부가 나한테 뭘 하려는 거야? 미연은 고개를 숙였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한의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미연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이 위험하다니. 무슨 말일까? 하지만 동시에 최근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두려웠다.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현관문을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연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고 위험한 공간으로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뭔가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이상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서재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할머니는 이상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보험 관련 서류들이었다. 할머니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이 생전에 가입해둔 단순한 의료보험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최근 것이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2달 전 9월에 작성된 것들이었다. 보험 계약서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지? 내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할머니는 더 자세히 살펴봤다. 종합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무려 3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보험금이 총 2억 원이 넘었다. 수익자는 모두 아들 김성우로 되어 있었다. 마치 내가 서류를 가입한 것처럼 서류를 내 집에 가져다 놓은 건가?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이 서명은 분명 조작된 것이었다. 누군가 할머니 몰래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수익자를 보면 명백했다. 성우가? 우리 성우가 이럴 수가. 할머니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할머니는 숨이 막혔다. 그때 보험 서류 뭉치 사이로 메모 하나가 떨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메모 내용이었다. 사고로 위장.
계단, 도로, 한의원 가는 길 외진 곳 많음. 또는 집에서 처리하는 방법. 할머니는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미연의 경고가 사실이었다. 아들 부부가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집을 차지하기 위해.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이,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울음을 그치고 나서 할머니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다. 살아남아야 했다. 미연의 말이 맞았다. 당장 이 집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갑자기 찾아가기도 애매했다. 친구들 집? 하지만 며칠씩 신세를 질 수도 없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미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연아, 나야,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너 말이 맞았어. 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 보험 서류랑 메모들. 미연의 숨소리가 급해졌다. 할머니, 지금 당장 집 나가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한의원으로 오세요. 제가 안전한 곳 알아볼게요. 빨리요. 할머니는 서둘러 간단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옷 몇 벌, 통장, 신분증,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증거물인 보험 서류와 메모들을 가방에 넣었다. 짐을 챙기는 도중 현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성호요. 할머니는 숨을 죽였다. 왜 하필 지금 온 것일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할머니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미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미연아, 성호가 지금 집 앞에 왔어. 어떡하지?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아니, 경찰을 부를까요? 아직은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일단 내가 갈게. 한의원으로.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침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빌라 앞 골목에서 내 방에 불이 켜진지 확인하려는 듯 고개를 내밀어 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들킬세라 얼른 벽에 몸을 숨겼다. 두 사람은 뭔가 대화를 나누더니 집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려는 그 순간 갑자기 쾅! 망치로 현관문을 내리치는 굉음이 울렸다.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가방만 메고 맨발로 뒤쪽 베란다 비상 뒷문을 열었다. 빌라 외벽에 연결된 철제 사다리를 벌벌 떨며 내려가 골목 어둠 속을 뛰쳐나갔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아들 성호가 부른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할머니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할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성호 부부가 다시 나타나는 건 아닐까? 모든 것이 의심스럽고 두려웠다. 할머니는 명성 한의원까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다. 할머니, 아휴,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쓰러지다시피 한의원에 도착한 순자를 본 미연은 병원 침대에 눕혀들여 쉬게 해드렸다. 명성한 의원 상담실에서 순자 할머니와 미연은 마주 앉았다. 할머니는 발견한 모든 증거물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보험 서류, 메모들, 그리고 최근 아들 부부의 이상한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미연에게 털어놓았다. 미연은 일주일 전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성호 부부의 대화를 이야기했다. 보험금 사고로 위장 한의원 오가는 길. 그 모든 단어들이 지금 테이블 위의 메모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3일 전에는 더 심각한 걸 들었어요. 미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한의원 근처 약국에서 성호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약사에게 수면제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다. 강력한 수면제가 필요한데요. 어머니가 불면증이 심하셔서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입니다만. 그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걸로 주세요.
미연은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려는 것일까? 의식을 잃게 한 후에 사고로 위장하려는 것일까? 할머니, 이건 정말 위험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약해. 아직은. 보험 서류는 조작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메모만으로는 실제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어려워. 할머니는 평생 드라마를 좋아했고 법정 드라마도 많이 봤다. 그래서 알고 있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구체적인 증거와 범죄 행위가 있어야 경찰이 움직인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피신을 해야겠어.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미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다. 제 언니 집에 가시는 건 어때요? 언니가 인천에 사는데 혼자 살아서 방도 있어요. 언니가 착해요. 사정 이야기하면 도와줄 거예요. 미연은 곧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정을 설명하자 언니는 흔쾌히 동의했다. 알았어, 할머니 모셔와. 내가 잘 돌봐드릴게. 할머니는 미연과 그녀의 언니에게 감사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게 느껴졌다. 평생을 정성껏 키운 아들 때문에 타인의 집에 숨어 지내야 하다니. 미연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미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제 할머니 생각이 나서요. 돌아가신 지 5년 됐는데 제가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제 할머니께 못다한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미연의 언니 집으로 향했다. 인천까지 가는 동안 할머니는 차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인천에 도착해 미연의 언니 정미경을 만났다. 40대 초반의 미경은 따뜻한 미소로 할머니를 맞이했다. 할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미경의 집 작은 방에 누웠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잠들기 전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12통이나 있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좀 주세요. 걱정됩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병원 가셨어요? 마지막 문자는 오후 9시에 온 것이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갈게요. 꼭 연락 주세요. 할머니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버렸다.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서울 도봉구의 할머니 집 앞에서는 성호 부부가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집은 어두웠고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해, 어머니가 어디 간 거야? 지영이 초조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혹시 눈치챈 거 아니야? 나한테야 시어머니가 남이잖아. 내 가족이라고 할 순 없지. 근데 네 엄마 어디 간 줄도 몰라. 생각 안 해봤어? 혼자 여행 가신 거 아냐? 성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두 사람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다. 인천에서의 첫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다. 밤새 여러 생각을 했다.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할머니는 미경에게 조언을 구했다. 제 친구가 변호사예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변호사. 그래, 그게 좋겠네요. 할머니는 모든 증거물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 이지혜는 40대 여성으로 가족법 전문가였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서류들을 검토한 후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단 보험 가입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면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계약 무효를 요청하고 동시에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보험사 방문, 필적 감정,
고소장 제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안전 확보였다.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계신 곳이 안전하다면 당분간 그곳에서 지내세요. 그리고 이건 꼭 명심하세요. 절대로 아들 부부와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사무실을 나와 할머니는 바로 보험사 본점으로 향했다. 증거 서류를 제시하며 상황을 설명했다. 보험사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내부 조사를 시작했다. 계약 당시 본인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고 보험사를 나왔다. 이제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도봉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서를 찾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다. 경찰관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증거가 많으시네요. 일단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하고 싶어요. 보험사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명 위조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입건할 수 있거든요. 할머니는 경찰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급한 마음에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고 움직이는 게 나았다. 한편 서울에서는 일주일째 성호 부부가 초조하게 할머니를 찾고 있었다.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날 문을 부순 건 성호였지만 그렇게 사라질 줄 몰랐었다. 그러나 그날 명성한 의원의 간호사 미연의 명함을 발견했다. 아무래도 미연이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성호와 지영은 명성한 의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 간호사실로 들어섰다. 미연은 차트를 정리하다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엄마 어디 갔어? 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미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성호 씨, 진정하세요. 저는. 네가 숨겼지? 성호가 미연에게 바짝 다가섰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는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었잖아. 네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성우는 책상을 쾅 내리쳤다. 다른 간호사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미연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서며 보안요원을 부르려 했다. 성우는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 한의원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성우야, 그 손 놓아.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성우가 휙 돌아보았다. 순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 2명의 경찰관이 함께 서 있었다. 순자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전 맨발로 뛰쳐나갔던 그 두려움에 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엄마.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미연이한테서 손 떼 지금 당장. 순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성호는 미연을 놓아주었다. 경찰관 한 명이 재빨리 성호와 미연 사이로 들어섰다. 어머니, 이분이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순자에게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과 며느리예요. 제가 신고한 사람이 맞아요.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순자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제 끝이야, 성우야. 네가 들었던 보험이 위조가 되었더라. 내가 서명한 적이 없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 경찰은 나서서 말했다. 경찰서로 가시죠. 두 사람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당황했다.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보험 사기? 무슨 소리예요? 서명 위조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셨습니다. 성우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증거까지 확보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성우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CCTV, 위조된 서류,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호의 집에서 발견된 메모장. 경찰 조사실에서 성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빚에 쪼들리던 상황,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사고로 위장하려던 시도들.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살인 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할머니는 미경의 집에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의자들이 자백했습니다. 조만간 할머니께서도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아들이 자백했다는 것은 정말로 그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평생을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성호야, 왜 그랬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연이 옆에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걸까? 할머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이건 돈이 만든 비극이에요. 할머니는 결심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아들과의 인연은 이제 끊어야 했다. 비록 피를 나눈 사이지만 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정말로 새 삶을 시작했다. 도봉구의 집을 팔고 인천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미연과 미경 자매가 가까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명성한 의원의 간호사 정미연은 오늘도 환자들을 맞이한다. 그리고 때때로 혹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한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감사 기도를 올린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진심 어린 기도였다. 살아있다는 것, 숨 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었다. 오늘 드라마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